재력, 외모 완벽해 보였던 그녀. 죽었다는 수정 씨와 수정 씨 언니의 목소리가 똑같다? 그럼 죽은 건 누구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어떻게 됩니까? 수사에 살아있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지금 저를 잡아가냐고요.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진짜 이상하다 이 사람. 전 모르겠어요. 직접 물어보세요. 어머머머 미친 사람 같아. 이 모든 게 34시간 만에 이루어진 거야. 손수정 과연 어떤 사람일까? 뭐야 이거 영화야? 자, 이제부터 무서운 진실을 밝혀야 돼. 2010년 6월 1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 호흡도, 심장박동도 멈춘 채 도착한 40대 여성의 시신. 그녀를 데려온 사람은 지인 동생이라 주장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언니예요. 그녀의 울부짖음이 응급실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리고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됐다. 이 여성의 이름은 손수정. 부산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던 그녀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망 후 며칠이 지나도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 직원들은 시신을 화장장으로 보냈고 그날 밤 손수정의 시신은 제로 변해 사라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89회. 어느 날 내가 사라졌다. 그 여자의 살인 시나리오. 한 여성이 타인의 인생을 훔치려 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진다. 이야기는 2010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40세 손혜연은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남편과의 이혼 후 홀로 사는 삶은 절박했다. 돈이 필요해. 모든 걸 바꿀 돈이. 손혜연은 인터넷으로 여성 쉼터를 검색했다. 동시에 독극물, 사망 신고 절차, 화장장 같은 키워드도.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한 계획이 싹 텄다. 5월, 그녀는 총 24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30만 원, 무직인 그녀가 어떻게? 남편 명의로 속여서였다. 수익자는 어머니로 지정됐고 사망 시 30억 원 가까운 보험금이 쏟아질 터였다. 하지만 손혜연은 죽지 않을 계획이었다. 대신 자신과 닮은 대역을 찾아 자신의 죽음을 연출할 셈이었다. 피해자는 누구? 대구의 여성 노숙자 쉼터에 사는 26세 김은혜. 가난과 가정사로 길거리에 나온 그녀는 손혜연과 얼굴이 쏙 닮아 있었다. 운이 좋네. 이 여자라면 완벽해. 6월 16일, 손혜연은 대구 쉼터를 찾았다. 부산 어린이집 원장 손수정이라고 해요. 직원 필요해서 왔어요. 월급 잘 드리고 숙소도 제공할게요. 그녀는 가짜 명함과 명함을 들고 김은혜를 유혹했다. 김은혜는 망설이지 않았다. 새 출발이에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부산으로 향했다. 손혜연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새벽이 깊어지자 손혜연은 준비한 독극물 칵테일을 내밀었다. 피곤하시죠? 이거 마시고 주무세요. 그 음료에는 손혜연이 직접 섞은 독이 들어있었다. 화학 지식을 동원해 만든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무색무취의 독, 부검으로도 검출되지 않을 완벽한 살인 도구였다. 김은혜는 마신 직후 입에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손혜연은 재빨리 119를 불렀다. 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 같아요. 병원에 도착한 손수정의 시신. 손혜연은 이미 역할을 바꿨다. 그녀는 김은혜로 위장해 동생이에요. 제 언니 손수정이에요 라고 울며 호소했다. 어머니까지 불러 확인쇼를 벌였다. 맞아요. 우리 딸이에요. 시신은 곧 화장됐다. 이제 손혜연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난 자였다. 그녀는 김은혜의 신분증을 훔쳐대고 쉼터에 전화를 걸었다. 은혜가 부산으로 왔는데 연락 안 돼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속셈. 동시에 어머니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30억 원. 엄마,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자.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터진다. 보험회사는 의심했다. 무직자가 왜 이렇게 큰 보험? 가입 3개월 만에 사망. 대리인, 어머니, 이 점게 생겼네.
게다가 서류 작성 중 팬 지문까지 지우는 대리인. 보험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용산경찰서가 아닌 부산경찰서 형사들은 이 사기 의심 사건을 넘겨받았다. 처음엔 단순 보험 사기였다. 하지만 손혜연을 추적하던 중 그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모든 걸 폭로했다. 여성 쉼터, 독극물 제조법, 화장장 위치 검색 기록, 독극물 구매 영수증까지. 게다가 화장된 시신의 DNA가 손수정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여자는 손수정이 아니야. 누군데? 김은혜의 실종 신고가 대구에서 올라왔다. 쉼터 직원, 은혜가 부산으로 갔는데 영영안 돌아왔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손혜연은 체포됐지만 저는 김은혜요. 그 시신이 제 언니 손수정이 아니에요. 라고 우겼다. 1시간 넘게 버티다 끌려갔다. 필적 감정 결과 보험 가입자와 대리인이 동일인. 그녀의 거짓이 무너졌다. 수사는 본격화됐다. 손혜연의 집에서 독극물 흔적이 발견됐고 김은혜의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부산 도착이 확인됐다. 하지만 시신이 제로 변해 직접 증거는 없었다. 자연사일 수 있나? 26세의 심장마비. 형사들은 손혜연의 살인 시나리오 노트를 찾았다. 독 제조법, 피해자 유인 방법, 사후 처리까지 적힌 메모. 피해자가 거품 물며 죽으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게다가 손혜연은 체포 후에도 은혜가 자살한 거예요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1년 5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사회적 약자, 범인의 동기와 준비 과정이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시신 은닉은 아니지만 살인은 분명. 세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두 번째 반전, 항소심에서 모든 게 뒤집혔다. 2012년 2월 부산고법은 살인 방법 불명확, 사인 증명 불가, 시신 없어 간접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 살인 부분을 선고하고 사기와 시신 은닉으로 5년형만 내렸다. 시신 없는 살인, 증명 불가능, 여론은 분노했다. 이 판결대로면 화장만 하면 살인 무죄, 영화 화차처럼 현실이 됐다.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경위와 동기로 살인 인정 가능하다며 파기환송했다. 세 번째 반전, 재심에서 부산고법은 2013년 3월 무기징역을 다시 선고했다. 자연사나 자살 불가, 독극물 증거로 살인 입증. 손혜연의 최종 상고도 기각됐다. 그녀는 지금도 교도소에서 썩고 있다.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의 교과서가 됐다. 보험사와 경찰의 예리한 눈썰미가 정의를 세웠지만 김은혜의 목숨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손혜연의 어머니는 공범으로 2년 집행유예. 인생을 훔치려 한 데 가는 영원한 감옥. 부산의 그 여름날, 사라진 한 여자의 비명은 아직 메아리친다. 진짜 범죄는 계획에서 시작된다.